오늘은 삼명소식부 8번째입니다. 이 재미를 느끼시는 분은 재미를 느끼시고, 뭐 하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주명리학의 기원서다. 지금 현재 사주명리학의 기원서다. 여기서부터 사주명리학은 출발했다. 그렇습니다. 삼명소식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시처럼 아주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여러분의 이제 이런 거야 판단,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고, 여러분의 의식 아니면은 이런 데 달렸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구 존흉 비길 구려 무공 존길 비흉 봉제자유. 뭔가 존이 흉하고, 그죠? 뭐가 길하고 막 이런 말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부터 하면은 지위가 높은 자리가 흉하고, 지위가 높은 자리가 흉하고, 지위가 낮은 자리가 길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위가 높다는 것은 사장이 흉하고 밑에 직원이 길하면, 이렇게도 이해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어떻다? 치료나 구제를 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 사장을 빼고 색을 바꿔서 대통령이 흉하고 일반 공무원, 그 밑에 있는 애들 이 길해도 어떻다? 효과가 없다. 그죠? 대가리가 흉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대가리가 흉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위험하고, 지금 미국도 위험하고 한국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길해지면 그 뒤에 나오겠죠. 그 말이다. 그렇고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 흉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주 해석에 집어넣으면 이제 자리가 자리를 아닌데, 자리가 글자 인자 이렇게 치면은 제가 사주팔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죠. 일주와 월지. 그죠? 그러면 일주와 월지가 지위가 높은 자리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가 흉하고 나머지 글자들이 길하면 어떻다?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도 보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과 대충의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부분과 대충. 그러면은 이제 애들 성적을 봤을 때 국영수가 흉하고 사탐과 탐이 길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국영수를 못하는데 사탐과 탐을 잘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케이스죠. 그러면 이거는 살짝 가지 옆으로 빠지는데, 그러면 그런 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경쟁을 안 시키면 됩니다. 국영수의 경쟁을 안 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사탐 과탐만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 많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더 잘 나가는 친구 많잖아요. 어제 지금 우리나라 메이저리거 이정우가 날리고 있죠. 이정우는 뭐 바람의 아들이라서 그렇치고 이정우 말고 김혜성 날리고 있죠. 그죠? 그 친구들 국영수 잘 못했을걸요. 그런 거죠? 국영수 잘 못했을걸요. 그 다음에 생활의 달인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기능적인 거 하시는 분들 중에 국영수 잘 못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돈 많이 버는 분들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죠. 그런 형태. 그 다음에 국영수 중에서도 국어를 잘하고 뭐 영어를 못하고 이게 또 나뉘일 거잖아요. 그 안에 더 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요 문장의 해석은 가장 핵심적이고 메인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다른 부분은 아무리 개선해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그렇잖아요. 진짜 문제 놔두고 다른 걸 뜯어 고치려고 해요. 다른 걸 뜯어 고치려고. 그러니까 앞에 나온 특수교사가 얘가 노름을 해. 도박을 해. 그래서 제가 도박을 안 하게 하려고 뭐 환경을 계속 바꿔주는 거죠. 환경을 계속 바꿔. 그래도 도박할 거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손목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펜을 하는 그 사람이 뭘 하는 수단, 돈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돈은 계속 대주면서 하지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잘 파시면 문제의 해결 방법까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음 문장은 당연히 이제 반대되는 형태 이미 나와 있죠. 그죠? 존길 비흉 공제자입니다. 반대로 지위가 높은 자리가 길하고 지위가 낮은 자리가 흉하면 재난을 만나도 스스로 해결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사주로 보면은 일주하고 월지가 길하고 나머지가 흉해도 어떻다? 스스로 해결한다. 운이 나빠도 어떻다? 스스로 해결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운이 나빠도 스스로 해결한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좋다는 글자들로 이루어진 일주하고 월지 아니면 다 죽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런 거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오를 안 가져서 인을 안 가져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아쉬움이 많대요. 엄청나대요. 그렇지만 내 사주대로 살면 사주대로 내 사주대로 살면 그게 뭐다? 그게 길한 거예요. 특정 일주와 월지를 가지고 내 사주대로 안 살면 흉해지는 거고 내 사주대로 살면 길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주 자체가 길하다 흉하다의 개념이 아니고 내 사주대로 살면 길 아니면 흉이라니까요. 그러면 얘를 길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잘 산다는 거죠. 그 개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여자 경월주 제일 좋아. 월지가 같이 좀 더 잘 살겠지. 내가 그렇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겠지만 나도 내 일주 월지에 맞게 살면 어떻다? 길해지고 그냥 잘 산다. 은은 남는다? 아쉬움은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좋은 글자로 이루어진 일주와 월지들도 아쉬움이 있어요. 인간은 끝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끝이 없어요. 원하는 게 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쉬움이 있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한 문장 아닙니까?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주를 해석하시거나 삶을 살아가실 때 이 문장보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삶의 그 지침, 활력 이런 걸 줄 수 있는 문장은 없다고 봅니다. 이대로 살면 잘 사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내가 앉은 자리가 길한지 흉한지 판단하시고, 길한지 흉한지 판단해서, 그러니까 흉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길하게 만들어서 길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바꿔야 전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환해 놓으면 어떻다? 그냥 잘 산다. 이런 게 있어.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그렇죠? 여러분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사주 공부를 하는 게 사주를 잘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주를 잘 봐주려면 어떤 사람이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 사주를 잘 봐주려면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길한 장소로 옮길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됩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디로 갈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공부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부를 같이 하시고 뭘 해야 된다? 같이 하시고 그 공부한 본인이 생각한 당신이 이 자리로 옮겨서 당신을 길하게 만들고 길하게 만들어 놓으면 미래는 이렇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어도 어떤 트러블이 있어도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역량을 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사주 공부죠. 그게 사주 공부죠. 예? 뭐가 있어서 어떻게 될 거고 뭐가 있어서 어떻게 될 거고 무슨 살이 있어도 어떻고 망이 있어도 어떻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사주 봐서 윤석열이가 된 거잖아요. 그죠? 망하잖아요. 올라가는 것 같지만 바로 추락해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윤석열이 사태를 보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아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당들이 사주 공부하는 것도 확인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사주 공부 노트에 써가면서 했다잖아. 자기 고객들 사주 노트에 써가면서 공부했다잖아요. 이유 뭐다? 무당이 내 신이 떠나는 거를 무서워해서 사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셨잖아요. 어느 무당한테 네 사주 공부하는데 물어보겠어. 그런데 무당이 어디?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랬다고. 그런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뉴스도 보고 하면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제 말이 틀렸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 사주를 내가 어떻게 봐줘야 된다? 예? 내가 사주를 어떻게 봐줘야 된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주를 상담하려고 할 때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직관성, 일관성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하면 될지, 미세하게 조정하면 될지, 그것도 여러분이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면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면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주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문장이라고 봅니다. 이 문장.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냐? 자유. 그냥 스스로 자. 그냥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셨는데 방금 답을 해드렸어요. 질문이 일간, 일지, 월지가 흉한 사람은 어느 경우인지. 흉한 경우는 어느 경우다? 마라톤 선수가 면백 수련을 하겠다. 쉽지 않을 것이다. 뛰던 놈이 앉아있으려니까. 그런 경우죠. 그죠? 수영 선수가 이게 잘 안 맞다.
그냥 상황적으로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은행원이 하고 싶다.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런 거. 그게 흉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계산을 잘 못하니까 창고 안 앉고 나는 서비스 영업하러 다닐 거야. 영업하면 되는 거죠. 거기 가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앞에 이제 그러니까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록이라는 글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록이 이게 기란, 복운 이러거든요. 녹봉이라고 하고 록은 원래는 월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주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록유삼의 제유옥이 흉다길소 류대 과지 초효 복과 기란 록 이게 록은 세 번의 회합은 합을 말하는 합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 번 온다 그런 개념 순환해서 온다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고 재앙은 5번에 걸쳐 온다. 재앙은 5번에 걸쳐 온다. 저게 재앙은 5번 온다. 그 흉이 많고 길은 적다. 흉이 많고 길은 적다. 이런 거죠. 이게 여기서는 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흉은 많고 길은 적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나쁘다가 한 번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건 흉은 많고 길은 적다. 그러니까 좋은 거에 적어요. 그래서 계속 좋으면 어떻다? 좋은지 모르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몇 가지 문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들이 있냐면은 흉이 5번에 그쳐서 온다. 저 오기, 그 다음에 초효 이런 게 용어 설명을 여기 보면 류대과지 초효 요게 역경에서 이게 대과 짐이 너무 무거움의 초효는 구조적 불균형을 뜻하며 기루는 드물고 흉운은 자주 오는 것이 인생의 실상임을 비유한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기루는 드물고 흉운이 자주 오는 것은 인생의 실상이다. 목천화심, 유동, 인지고 복은 얕고 화는 깊다. 복은 얕고 화는 깊다. 이 앞에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는 동인계의 구오효와 같다. 여기서 동인은 우리가 아는 천하동인 그 동인을 말하는 겁니다. 천하동인 기억나죠? 예. 화천대유 천하동인 그럽니다. 구오효와 같다. 이게 형식적으로 종기나 실속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데 이 6개의 배치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거를 1효, 초효라고 하고 2효, 3효, 4효, 5효, 6효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위에 3개를 상괴라고 하고요. 상괴는 외부 세계, 이상, 변화의 흐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밑에 3개를 하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밀렸는데 괴가 이 2개 물론 요거 조합도 다른 조합도 있을 수 있죠. 아래로 갑니다. 밑에 있는 거는 내면 세계, 기초, 기반, 구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고 이제 1효부터 보면 1효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잠재력, 시약 이렇게 봅니다. 2효는 실질적 행동의 자리고 내면의 중심이다. 그리고 2효는 백성으로 봅니다. 백성으로 보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효는 경계선, 그 다음에 위험과 도전의 자리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게 하계고 상계에서는 4효가 첫 번째겠죠. 얘는 신하의 자리, 외부와의 연결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5효, 이게 군자가 왕이죠. 왕의 자리를 합니다. 5효. 그리고 앞에 나왔던
구오효가 오효를 구오효라고 합니다. 구오효. 그래서 구오효라고 합니다. 이게 중심근이고 궁이. 그리고 육효를 하늘의 영역이고 변화의 정점이고 결론으로. 그래서 이게 육효가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구미한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예, 이게 뭐 이 조합이 64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조합이.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가 상계고 밑에가 하계인데, 그러니까 하계의 중심 천지인인 거예요. 이것도 천지인. 그래서 하계에서 사람은 누구다? 백성이다. 상계에서 사람은 누구다? 왕이다. 이래야 되는 거고, 신하는 여기 있죠. 백성은 신하가 아니죠. 얘가 다르죠, 그죠? 얘가 다릅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시면 주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정도 아실 것이고, 구오효는 이거다. 구오효. 그리고 앞에 설명에서 동인계의 구효가 그럼 뭐냐? 이게 동인입니다. 이게 구오 이 효마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설명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이라는 효는 먼저 울부짖고 뒤에 웃는다. 대군이 서로 만나 이긴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해석하면 이상적인 지도자는 쉽게 화합하지 않고 때론 갈등을 거쳐 진정한 협동을 이룬다. 갈등이 없는 동인은 비상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얘 왕은 양계고 양효고 백성은 음효죠. 백성 없는 임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뭐다? 이제 구오효와 같다 했는데 복은 얕고 화는 깊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복이라는 거는 피상적일 수 있다. 속에 그러니까 빈독일 수 있다. 좋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실속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복천화실, 복은 얕고 화는 깊다는 게 그런 뜻이고, 실제적으로 저것도 뭐다? 이것도 연결되는 문장이니까 인생에서 기루는 드물고 흉우는 자주 온다. 이게 인생의 실상이다. 요거하고 연결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노동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땡볕에서 계속 삽질을 막 해요. 삽질을 막 하면 힘들죠. 할 때 힘들어요. 막 힘든데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하죠. 야, 생맥주 한 잔 했으면 좋겠다. 냉수 한 삽을 했으면 좋겠다. 실제 마셔. 어떻다? 복이 느껴지죠. 야, 내가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이 땡볕에서 이걸 다 마셔보네. 근데 그 마신 게 뭐라고? 마신 게 뭐예요? 그냥 더운데 그냥 물 마신 거야. 시원한 물 마신 거야. 아무것도 없어.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다? 그때 어떻더라? 행복하더라. 복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피상적인 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코인 투자를 하는데 한 5년, 6년 전부터 코인 투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자기 말로는 뭐 100억대를 벌었대요. 100억대를 벌었답니다. 그래서 뭐 축하한다. 시드머니가 정말 작았어요. 시드머니가 1년 연봉 모은 걸로 전업 투자를 한다길래 제가 말렸었는데, 어깨에 힘주려고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찾아왔을 수도 있는데 하지 말랬는데,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 하면 그때 회사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는 올 때 제 기억에 막 그 스타벅스 커피하고 케이크하고 싸들고 막 왔어요. 처음에 상담하러 올 때.
그 중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리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녔어요.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올 때마다 옷이 정말 제가 보기에 추리해지고 예전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는 것 같고 되게 깔끔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머리도 예전만큼 당연히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뭔가 피폐해져 보이는데 배극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돈이 100억이 있으면 좀 쓰면서 살아라. 100억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게 1000억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이러고 있어요. 누구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죠. 누구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제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없다면 가진 돈을 쓰는 거는 소비하는 거는 힘들겠죠. 무리겠죠. 근데 정말 그 친구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돈 번 게 성공이니까 현대사회는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한 몇 년째 친구 다 끊고 거의 소통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부모 다 끊고 부모 다 끊고 예전에는 여자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 것 같으니까 다 끊고 혼자서 골방에 갇혀서 그 친구가 사는 집도 제가 구해줬어요. 원룸 제가 구해주고 부산 살고 싶다길래 제가 구해줬는데 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치는 이름하여 통장도 아니고요. 그 바이낸스인가 거기 돈 금액만 보고 그냥 그 딱지 먹고 살 거. 예,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그것만 빼고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과연 맞나? 그게 과연 맞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돈 벌면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다 생각하죠. 근데 또 그런 분이 돈 벌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가 쉽지 않죠. 인간은 적당히가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친구가 와도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제 좀 친구도 만나고 뭐도 하면 친구 무서워서 못 만나요. 친구가 내 돈 가진 거 알면 어쩔지 모르는데 이래요. 어. 다행스럽게 저를 아직까지는 안 무서워해서 그래도 적절한 이야기도 해주고 얼마 전에는 제가 그 검진도 하라 해가지고 예, 병도 하나 잡아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병도 걸려요. 병도 걸립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답은 없는 거죠. 그래 치면 분명히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제가 그렇게 될 거라 했는데 그 친구가 신이 2개나 있는 친구라서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 했는데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 친구는 저걸 현금화할 수 있을까? 예, 과연 현금화할 수 있을까? 그 해외 계좌에 그 있는 그게 지가 접속 안 하면 못 찾는 돈이잖아요. 그게 지가 지가 접속 안 하면 못 찾는 그냥 남의 돈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입니다. 지는 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남의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 제가 별의별 사람 다 보는데 그러면 의외로 많죠.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과연 그 친구 입장에서는 100억을 적당하게 100억을 안 벌고 제 생각에는 한 1억 정도 됐으면 연봉하고 비교해보고 아씨 연봉 버는 게 더 나았네 이러면서 돌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그런 걸 자꾸 보니까 돈 벌 생각을 안 해요. 돈 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저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또 뭐가 있나? 내용이 돼 있네요. 문희불이 시육갑지휴영. 먼저 하면 기쁜 소식을 들었으나 기쁘지 않다면, 기쁜 소식을 들었으나 기쁘지 않다면 이는 육갑의 허실과 부조와 때문이고, 이게 청관윤회라는데, 육갑이라는 게 뭐냐면 알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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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해서 자, 수, 이, 묘, 진, 사, 오, 이, 오, 수, 신. 또 오픈할 거라서 욕칠라. 봅시다. 술, 순서도 모르고 신수를 바꾼, 아니 또 이래 이거. 제가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토 잡는 사람이 많아서 신술 순서도 모른다 이러죠. 술 신선하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육갑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갑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갑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회가 뭡니까? 얘 다음에 갑자 다음에 뭐다? 원래는 갑자 다음에 뭡니까? 갑자 다음에 을축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을축이 되는 갑을병정 자축이 묘니까 을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좋으니까 뭐다? 그 다음에 갑인이다. 그렇죠? 갑인 다음에 뭐다? 갑진이다. 갑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갑오다. 이게 청간윤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의 허실과 부조화 이 말은 기쁜 소식을 들었으나 기쁘지 않다면. 그리고 이제 당오부루 레 오행지구조. 걱정할 상황인데 걱정이 안 된다면, 걱정할 상황인데 걱정이 안 된다면 이는 오행의 상생작용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이걸 앞에 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게 좋은 형태, 뭐 희신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야 분명히 갑자는 좋은데 왜 안 좋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분명히 좋아야 되는데 희신이 왔는데 왜 안 좋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분명히 좋은 글자 왔는데 왜 안 좋아? 좋은 글자 왔는데 왜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실제로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뭔가 계속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든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든지 잘못 적용했든지 뭔가 잘못 적용한 거고. 그런데 이제 걱정할 상황인데 걱정이 안 된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행의 상승작용. 그죠? 오행. 오행 지구죠. 오행의 상승작용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의 상승작용은 뭡니까? 제대로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순환. 그러니까 제대로 순환하고 있으면 반대로 걱정할 상황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왜 그렇습니까? 이거죠. 자유될 거기 때문에. 알아서 어떻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순리가 중요하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복과 화는 단순한 사건의 유무가 아니라 구조적 뿌리의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보고 야 갑자는 뭐 크게 좋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갑인 좋은데? 갑인 좋은데? 그죠? 갑오 좋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있다고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것 때문에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 좋다? 제대로 순환하고 있을 때, 아니면 자기 사주에 맞는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좋다. 그러니까 특정 글자를 가지고 그게 순환에 집어넣지도 않고 좋고 나쁘고를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팔고 오묘 술미 동행. 팔고가 오묘 위에 있으면 술미 우리가 아는 술하고 미예요. 술미가 동쪽으로 향할 때 외롭고 고립된 명이 되며 이건 그냥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팔고란 사람이나 사건이 실패하거나 화를 입는 8가지 원인. 사람은 왜 실패하고 왜 화를 입는가? 이 8가지 원인을 팔고 이게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동양철학 사주명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동양철학에서 그래서 그냥은 무도, 불순, 탐욕, 오만, 시기, 질투, 우치, 과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가 없다. 도리에 어긋난 삶. 윤리 벗어난 행동으로 인륜과 진리를 어긴 결과 파멸을 자초한다. 그리고 순서가 없는 거죠. 위아래 질서나 사제, 군신의 관계를 거스름으로써 술지를 거스르면 화가 따른다. 이제 탐욕은 욕심내는 거겠죠. 지나친 무력과 욕심으로 도를 넘는 욕망은 화근이 된다. 오만 적어도 한자예요. 오만.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함으로 자멸의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 글자 중에서 무도불순 탐욕을 하는데 오만이 인간이 실패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죠. 오만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니까. 오만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만도 분명히 팔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실제 요즘 오만이 정말 많아요. 오만이. 그리고 이제 시기도 들어가더라고요. 시기. 실제 요즘도 시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남을 질투하거나 경계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유발합니다. 시기. 그 다음에 질투 따릅니다. 질투. 타인의 성공이나 복을 시기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붕괴한다. 그 다음에 우치. 운을 어디서 쓰는 거죠? 어리석고 집착적인 행동으로 판단력 계류로 화를 불러온다. 우치. 그리고 과신. 자기 능력이나 운을 지나치게 믿음으로써 경거망동하여 실패한다. 이 팔고, 요 팔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팔고가 오묘 위에 있으면 술과 미가 동쪽으로 갈 때 외롭고 고립되면 이건 나중에 보시고 그러면 오묘는 뭐냐? 오묘는 5가지 묘예요. 묘. 5가지 묘.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제발 묘지라고 하지 마라. 고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요 묘를 보면 잘 보세요. 이제 목에서 우리가 아는 해묘미 할 때 해. 목국이죠. 사마의 목국. 그 다음에 목이에요. 그 다음에 목입니다. 목입니다. 그러면은 목에 미가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고지도 되죠. 해묘미니까 고지가 되죠, 그죠? 근데 실제 인자들은 다르죠, 그죠? 인자들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생왕묘가 우리가 아는 목의 생지가 해묘미니까 맞고 왕지가 다르죠, 왕지가.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오묘를 말할 때 요 형태로 써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묘지로 쓰면 헷갈리고 또 이 묘와 12운성의 묘가 내용은 같은데 작용은 또 달라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화는 이제 인호수를 할 때 인이죠. 그 다음에 사는 우리 일반적으로 화는
왕지가 오로 알고 있는데 사예요, 사. 여기서는. 그 다음에 술. 묘지가 술이 됩니다. 그리고 토는 진미축이다. 예, 원래 토는 없으니까 진미축으로. 사실은 이거 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잊으셔도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실까봐. 그 다음에 신유진. 신유진. 예,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상업으로는 축인데 아니고 진이라는 거예요. 진입니다. 예, 묘지가. 그 다음에 수로는 해자진. 해자진. 예, 또 진이에요. 보면은 사실은 상업적으로, 육합으로 보면은 진유가 금국이죠. 진유와 금이니까. 그리고 진은 수국으로 진났죠. 그래서 요게 묘지다. 제대로 된 묘지다. 이게 오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게 뭡니까? 삼명학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중요하게 썼는데 명리학에서는 사주명리학에서는 이걸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면 팔구가 오묘에 있으면 술과 미가 동쪽으로 향할 때 외롭고 고립된 명이며 이게 술미가 동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저 말의 뜻은 뭐냐면은 반대로 순환한다는 의미거든요. 반대로 순환한다. 예. 반대로 순환한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장을 이해하시기가 굳이 이해해야 되겠는가? 근데 크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예, 이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또 육허 하위 공망 작은 남수. 육허 아래의 자리는 공망이 되며 금방 북서쪽 얘가 지금 반대로 순환하는 거고 제가 이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앞에는 그대로고 이게 반대로 순환하는 거예요. 자, 헷갈림. 육허 하위 공망 작은 남수. 이 육허는 또 뭐냐? 육허가 공망, 휴지, 반합, 파충, 절지, 암장 이걸 육허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굳이 아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읽어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역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육효라고 해서 정치는 학문이 있죠. 그걸 공부하시거나 이제 뭐 자미두수 뭐 그런 걸 공부하시거나 할 때는 필요한데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필요 없는 부분이고 이런 이제 용어적인 걸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육과 아래의 자리는 공망이 되며 북서에서 남쪽 방향으로 향할 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흐를 때예요. 현실적 기반이 상실된다. 앞에는 그냥 하시면 되고 이게 끝입니다. 시간 거의 딱 맞춰서 56분. 일단 오늘 내용 중에서 이제 이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 책을 쓸 때 그러니까 이 책이 명리학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보는데 요 내용들은 사실은 산명학에 있는 기곡자나 이런 데 있는 내용들을 담은 거니까 크게 요 문장이 필요는 없는 문장인데 이것도 근데 곱씹어 보면은 내용을 다 알고 보면 앞에 내용하고 비슷하다.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중요한 게 길한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만 이제 내가 길한 자리에 놓이면 자유할 것이다. 제대로 뭔가 흘러갈 것이다. 이 부분이죠.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직장 때려치우고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친구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흉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을 전업 투자해서 돈을 제대로 번 사람들이 잘 없죠. 잘 없고 국회가 제시하는
이제 받아서 이제 내놓은 통계 중에는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주식 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1년에 주식에서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3%?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0. 몇 프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 5%, 3%, 2%, 3%, 0. 몇 프로한테 세금을 부과하려니까 세금 부과 못 하겠죠. 그래서 그것에 법이 통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렇게 보면은 주식 투자하면 그렇게 버는 사람도 있는가 보다 하는데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데 100명 주식 투자하는 100명을 모아놓고 보면 그 중에서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1년에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2명, 3명이다? 2, 3%다? 근데 1년에 2천만 원은 내가 직장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벌 가능성이 있는 돈이잖아요. 주식은 벌 수도 있고 못 버는 돈이고. 그러니까 100명을 모아놓고 주식 투자를 시키면 2, 3명이 2천만 원을 버는 것이고 100명을 모아놓고 직장 다니면서 알바해. 다른 알바해. 직장 연봉 받으면서 다른 알바해. 이러면은 거의 100명이 다 2천만 원 가까이 벌 거잖아요. 어느 게 훨씬 더 낫느냐. 아까도 도박하는 사람 나왔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있잖아. 있지. 그게 네가 되라는 보장이 없잖아. 다들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도박도,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도박인 거죠. 광의의 도박인 거죠. 광의의 도박. 그렇습니다. 광의의 도박인 거죠. 주식 중에도 제가 말씀드린 미국 ETF 중에 그것도 요즘은 투기 관련 그런 주가 있던데, 어쨌든 증시 자체가 덜 흔들리는, 적게 흔들리는 곳에 이제 그 물가 상승분 이상의 상승을 가져오는 그런 투자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직접 사고 파는 투자, 코인 포함해가지고 사실 위험하죠. 예.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시간 12시 넘었고, 예.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